다음 발표자는 서주연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이 서주연 박사님은 이주 돌봄 노동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한국 가정 내의 돌봄과 이주 돌봄 노동 수요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의미, 이주 돌봄 노동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파워포인트가 보이나요? 네, 띄워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이셨네요.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이렇게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이미 다른 연사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연사분들도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3년 전에 한국에서는 슈퍼 에이징 소사이티, 즉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65세 이상 의 그 사람들이 100명, 인구 100명당 20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초고령화 사회가 2026년이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통계학이.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2025년, 그러니까 2026년이 아니라 더 일찍 2025년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발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50년 내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가 되면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돌봄 노동자들, 이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돌봄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 케어 섹터, 즉 돌봄 부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돌봄 섹터는 유급과 무급으로 나뉘는데요. 그리고 돌봄 수혜자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이 돌봄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간 역량을 구축하는 그리고 이 형성하는 데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이나 아니면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훨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그런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돌봄이라는 것이 저평가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임금도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왜 낮을까요? 돌봄 노동자들의 특징,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이 포착할 수 있는, 집계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다른 부문들을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가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집계되는 그런 지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시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돌봄 노동 외의 다른 부문에서는 여성들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이제 그 돌봄 노동에 몰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평가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하는 여성들도 일의 부담과 또 이 가정 내에서의 돌봄 부담을 이중으로 지게 되었고요. 이 유급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ILO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좀 광범위한 문서이긴 하지만 이 돌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다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ILO의 정의에 따르면 유급 노동, 돌봄 노동은 수익이나 그 급여를 위해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노동자들 제공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보건이나 뭐 사회복지 노동 그리고 또 교육 노동 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금 유아 교육이나 등등 이런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봄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돌봄 노동자들을 총 집계해 보면은 한 3억 8,1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봄 섹터, 돌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3억 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자의 1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용처로서 즉 일자리의 출처로서 특히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봄 노동입니다. 이 총 고용에서 이 돌봄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돌봄 경제 그리고 돌봄 부문이 여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고용의 거의 20%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돌봄 부문이고요. 여성들로만 국한해서 보면은 훨씬 더 그 비율이 높습니다. 이 클러스터 분석을 해보면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돌봄 고용이요. 그 돌봄 경제의 규모와 또 노동 시장의 규모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이 돌봄 고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So two main sources of variations are one is 이 돌봄 고용 모델을 보았을 때 이 장기 요양 부문 그리고 가사 노동 부문 이 두 부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이 가사 노동자들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요. 그리고 비공식 고용의 폐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돌봄 노동자들은 많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정보를 다 수집해서 어느 방향으로 제가 나가야 할까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수록 이 돌봄에 대한 니즈, 즉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글로벌 케어 체인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주 돌봄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가족 돌봄 노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글로벌 케어 체인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급, 무급 돌봄 노동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이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 이주 노동자들의 44.3%가 여성인데요. 그 중에서 73.4%, 즉 이 가사 노동자들이 많고, 이 가사 노동자들의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주하게 되는 동기나 이유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주의 여성화도 지금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1960년대의 이주율과 지금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데 변화는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런 이주 여성들의 지위가 좀 변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자립을 갖춘,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주자이고요, 이주민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가족을 부양하는 주요 부양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팬데믹에서 이제 북반구의 부국들에서 이제 그 이 노인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돌봄 수요가 폭증했고요. 그리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에서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이주해서 북반구로 이주해서 그 돌봄 서비스, 그 돌봄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주 돌봄 노동자들, 이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2021년에 ILO에서도 이런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그 가사 노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노동, 어떤 작업을 수반하는지 이런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 노동자들의 인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7,56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여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일로의 정의에 따르면 뭐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가내에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사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ILO의 정의는 그 보편적인 통상적인 가사노동 정의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청소나 그 식사 준비, 그 육아 그리고 또 요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나 뭐 노인들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시기인지에 따라서 그 가사 노동의 형태가 많이 변화합니다. 지금 현재 15세 이상의 가사 노동자들을 집계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7,560만 명인데요. 여기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입주 가사 노동자 출퇴근하는 가사 노동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별 분업은 아시다시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이 부문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가사 노동자의 76.2%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3.8%가 남성이라는 것인데요. 저한테는 동아시아 출신의 저한테는 좀 의외입니다. 남성들도 가사 노동자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요. 아랍 국가들은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 가사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주 돌봄 노동자들의 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한번 구축해 보겠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했는지 잠시 후에 좀 설명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런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갈까요? 두 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 두 개의 연구조사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뭐 연구소는 아니고 시장 조사 전문 업체에서 한 조사였습니다.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여를 조사한 것인데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여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은 거의 4%, GDP의 4%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는 영국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 이주 노동자들의 가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주 돌봄 노동자들,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일을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용이 GDP의 4%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DP의 4%가 하루 동안 이 이주 노동자들이, 돌봄 노동자들이 일을 멈췄더니 유실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그렇게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비공식 부문에서 비공식적인 그런 그 급여를 받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찾다가 이 정도의 추정을 해봤습니다. 한 6만에서 8만 정도의 이주 돌봄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에,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그 비공식적인 통계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심지어 한 5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이주 돌봄 노동자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주 돌봄 노동자와 이주 가사 노동자의 지위, 전 세계적인 지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